네, 옵티마이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옵티마이즈는,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그런 모델링 오류를 이제 한 번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편한 기능이고, 어, 이게 주로 하는 역할은 저희가 붙어 보이는 그런 버텍스트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틈이 있거나 혹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버텍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붙여주는 역할도 하고 혹은 쓰이지 않는 그런 점 요소들, 모델링에 실제로 면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찌꺼기 같은 데이터들이죠. 그런 안 보이는 점들, 그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한 번에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버전이 높아지면서 옵티마이즈를 뭐 쓰는 빈도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뚜껑이 달린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에디터블을 이렇게 시켜주면 이 뚜껑 부분과 옆면 부분이 분리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에디터블을 했을 때에. 근데 지금은 이제 버전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붙어서 폴리곤화가 되게끔 좀 더 개선이 됐죠. 근데 예전 버전을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20 버전을 제가 열어 놓았는데 뚜껑이 있는 뭐 실린더, 똑같은 실린더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에디터블을 해주게 되면 면 모드로 가서 이쪽 위쪽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기도 했어요. 뭐 대부분은 이게 붙어 있기를 원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포인트 모드로 가서 오른 클릭해 주시고 옵티마이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가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뭔가를 세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옵션 창을 열어보시면 폴리곤을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들 그리고 포인트들을 이제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해주는데 여기에 범위값이 있습니다. 이 범위값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하나로 간주하고 합쳐준다. 뭐 그런 의미니까 지금처럼 어, 얘네들은 정확하게 위치가 일치해 있는 버텍스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OK를 해주게 되면은 버텍스 하나를 잡고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그런 떨어져 있던 버텍스들이 이렇게 본드처럼 붙어지게 된 거죠. 다시 이 예제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뚜껑이 있는 프리미티브들, 제너레이터들을 에디터블 했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전 버전에서의 불편함은 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하다가 꼭 프리미티브가 아니더라도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 보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붙어 보이는 아이지만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인 아이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뭐 얘네들을 뭐 한 땀 한 땀 붙이거나 물론 점을 정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귀찮을 때에는 그냥 포인트 모드 혹은 뭐 이런 포인트 모드든 점 모드든 일단 포인트 모드가 더 좀 더 좋겠네요. 알아볼 수 있기는. 오른 클릭하시고 옵티마이즈 클릭하셔서 폴리곤과 포인트 다 체크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안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범위 값이 저희 떨어져 있는 거리 값이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범위 값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값을 조금씩 줄여 보면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더 넓혀볼까요? 범위 값을. 지금 너무 작은 값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0.11 정도로 세팅을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는 0.1cm 범위 안에 그 차이가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버텍스로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그래서 저런 범위값을 내 모델링 대비 어느 일정 범위값을 저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저렇게 조금 벌어진 틈새들을 다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편리한 최적화 기능이고요. 그 사용하지 않는 점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도 다루게 될 텐데
스플라인을 그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그리시게 되는데, 그리다가 보면은 이제 뜻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선 요소가 이어지지 않는 좀 지저분한 포인트들이 원치 않게 남아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선택해 보면 실제로 포인트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도 뭐 좀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 저렇게 실제로 스플라인에 쓰이지 않는 뭐 저런 지저분한 점들은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싹 정리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폴리곤이든 스플라인이든 옵티마이즈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미세한, 떨어져서 좀 불편한 그런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덩어리들을 좀 더 간편하게 최적화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멈춰 있을 때는 잘 티가 나지 않는데, 지금 꼭 이게 서브디비전 서피스 같은 걸 적용해 보면 좀 티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옵티마이즈를 해서 방금 붙여준 구조가 되겠고, 옆면은 아직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오브젝트를 만약에 이렇게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걸어 보시면, 서브디비전 서피스는 이렇게 면 분할을 더 해주면서 부드럽게 면 처리를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오브젝트이고, 근데 이런 면들이 옆면이 이어져 있어야 이렇게 부드럽게 면이 돌아가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붙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각진 부분이 단절이 끊겨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매끄러운 덩어리 표현을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서브디비전 서피스 하실 때에 이렇게 뭐 부드럽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진 면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게 있다면 한 번쯤은 버텍스를, 그 지점의 버텍스를 잡고 움직여 보시면 저렇게 벌어지면서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시면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다시 서브 디비전을 걸어 보신다든지 그런 시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티마이즈에 대한 설명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